21년 청소년 문화예술 배움터 상상플러스 공유회 여러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 오프닝 공연으로 저희 7팀 이제 활동 내용 중에 그린 날의 팀이라고 있었어요. 온라인 버스킹을 한 팀인데요. 비올라, 그리고 기타, 그리고 바이올린, 건반 이렇게 해서 버스킹을 했는데요. 지금 건반을 치는 친구가 조금 몸이 안 좋아서 오지를 못해갔고요. 제가 대신 건반을 치게 되었고요. 그리고 양해 말씀을 드릴 것은 저희가 한 번도 처음부터 끝까지 맞춘 적이 없어요. 여기서도 맞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감안하시고 잘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프닝 공연 어떠셨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저희 상상 플러스 활동 이제 그 한 팀 중에 너무 좀 저희 상상 플러스 안에서도 조금 많이 이슈가 된 팀인데요. 버럭이 팀 그 오빠들 있잖아요. 전동차 만든다는 오빠들. 그 오빠들이 진짜 전동차를 만들어서 저 탔어요, 여러분. 그래서 거기 오빠들이 다니는 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오셔서 이 상상 플러스 활동한 여러분들과 그리고 또 저희 학부모님들 그리고 또 선생님
께서 이제 학교에 재직하고 계시니까 그 마음을 담아서 저희에게 좋은 말씀을 전해주시러 오셨습니다. 성수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신 김희균 선생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성수고 교장 김희균입니다. 이곳이 어떤 곳인지는 우리 학우들이 아시겠죠? 저도 추억이 많은 곳입니다. 여기가 1980년도에 세워졌으니까 제가 고2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춘천에 청춘과 낭만이 많이 꿈꾸던 곳이고 어린이집이었는데 그 뒤로 이렇게 상상마당으로 변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런 활동도 합니다. 춘천문화재단이니까 춘천의 문화를 아름답게 가꾸는 그런 곳이겠죠. 거기에서 청소년 문화예술 배움터 상상 플러스라는 제목으로 활동을 하는데 정말 귀한 활동 같습니다. 우리 그린날의 이름만 들어도 참 얼마나 벅차고 좋습니까? 중학교 1학년 학우들 잘했습니다. 제가 이제 60이 돼 갔으니까 우리 여기 있는 학우들보다는 인생을 조금 더 살았겠죠. 그래서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그 실록예찬이라는 수필이 있습니다. 한번 시간 나시면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양아님의 실록예찬 그리고 민태원님의 청춘예찬이라는 수필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그런 수필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상 플러스 상상의 세계인데 지금 꿈꾸고 노래하지 않으면 그리고 지금 이렇게 도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앞날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꿈꾸고 도전하고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미래의 삶의 주인공들이 틀림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더 응원합니다. 우리 팀장님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그 팀별 이름과 활동을 이렇게 쭉 봤더니 그린날의 팀 방금 봤고 그다음에 발버팀, 벌새팀, 영원한 친구팀, 한비팀, BTY팀에서 웹툰이라든가 버스킹이라든가 여러 제작 등 바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나가야 할 일들이고 그런 것들 이렇게 미리 준비하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협의가 있었고 또는 논쟁도 있었고 또는 다툼도 있었고 해결할 과제들이 있었겠습니까? 특히 우리 성수고 버럭이팀 저한테 처음에 왔을 때 속으로 상당히 기뻤어요. 그리고 속으로 피식 웃었어요. 왜냐하면 해봐야 얼마나 기존 팀들이 많이 해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응원하고 저도 힘을 보탰습니다. 마음으로 보탰죠. 이런 노력이 그리고 이렇게 도전하는 것이 여러분 앞날에 있어서 자신과 이웃과 사회를 위해서 큰 쓰임받을 걸 확신합니다. 오늘 이렇게 상상 플러스를 통해서 춘천문화재단에서 청소년 학우들에게 길을 열어준 것 감사드리고 이끌어진 팀장님들 감사드리고 지원해 주신 부모님들 또 이 동료들 그리고 함께한 팀들 정말 감사드리면서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교장 선생님, 제가 처녀일 때 제가 피아노 치는 곳에서 멋지게 베이스 파트에서 노래 불러주셨던 인연이 있는데 또 이렇게 모시게 돼서 근데 지금 뵈도 되게 멋있으셔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저희 영원한 친구 팀의 이제 학부모님이신 이정 학부모님께서 나오셔서 학부모님으로서 자녀가 상상 플러스 활동하면서 느끼셨던 점에 대해서 나누어 주실 건데요. 네, 이정 선생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원한 친구의 한 친구의 엄마인데요. 이따가 혹시 저랑 닮은 애가 있다. 그럼 저희 애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 친구는 웬만해서 시선을 회피할 겁니다. 근데 제가 앉아있는 동안 너무 떨렸어요. 왜냐면 이렇게 어른인데도 떨렸는데 아까 그 그린아래 팀 왜 이렇게 연주를 잘하죠? 저 깜짝 놀랐어요. 노래를 부르고 싶은데 노래 부르면 약간 여기서 또 이제 라떼식으로 나올까봐 노래도 못하고 박수도 못 치겠는 거여서 왜 분위기가 이러지? 느낌이. 우리 응원할 수 있을 때 응원해주고 즐길 수 있을 때 즐겨주는 게 그 순간을 제일 즐겁게 보내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전 연주를 못하기 때문에 연주하는 사람은 너무 부러워요. 너무 감사하고요. 앞에 쓸데없는 얘기 좀 많이 해서 죄송하고, 제가 이 영원한 친구의 학부모이기도 하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돌아다니기 전에 저희는 OT 때부터 약간 삐그덕삐그덕 됐어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들어보면 우리 항상 무슨 프로그램이든 특히 학교에서 했으면 더욱더 못하게 할 프로그램이었어요. 바로 스케이트보드. 조금만 떨어져도 발목이 삘까봐, 손목이 삘까봐 너무너무 반대, 우려, 이게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도전, 우려, 감동이었어요. 이 아이들이 백지 상태에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처음에는 제가 제발 도전해라, 도전해라. 엄청 잔소리했어요.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만 어느 순간 자기 친구들끼리 모여서 자기네끼리 하고 싶은 얘기를 하나씩 나눈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나오고 저게 나오고 거기서 또 타협하고 조율하고 그 모습을 보고서 우리 애들이 중3이지만 아직 어린데 이런 생각을 할 줄 아나? 좀 감동을 했어요. 근데 두 번째는 진짜 실전으로 가니까 애들이 갑자기 그 보드에서 두 발을 올리는 것도 힘들었는데 다리가 찢어지는 애가 있고 갑자기 거기서 스케이트보드 타는 애가 있고 진짜 얘네 어떡하지? 막막했어요. 좀 있으면 119 부를 거 아닌가? 그랬는데 다행히 119 부를 일은 없었고 자기네끼리 넘어져도 쿨하게 일어나고 또 웃고 그리고 크게 다치지 않아서 너무 감사했었어요. 실제로 아이들이 활동 시간 외에 저녁 때도 주말에도 와갖고 자기네끼리 타다가 박치기에서 안경이 깨진 사건도 있어요. 근데 친한 친구들이니까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부모님들은 몰랐는데 이런 상황을 자초지종을 듣고 나선 서로 이해를 하고 공감하게 됐어요. 그래서 도전과 우려가 순식간에 날아가 버렸죠. 근데 이 아이들이 다른 학년도 그렇겠지만 기말고사를 앞두고 있었어요. 더군다나 내년엔 고등학교를 가야 되기 때문에 이 기말고사가 엄청 중요한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텐데 그럼에도 그 시간을 조율해서 나왔고 그 다음에 타협하고 활동하면서 오히려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또 심지어 이 친구들의 성적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분명히 지네끼리 놀았는데 왜 올랐지? 약간 갸우뚱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우리 애들한테 제가 좀 가끔씩 생각하는 건데 내가 우리 아이 놀 시간, 쉴 시간을 충분히 줬을까? 얘네 줬으면 이렇게 이보다 더 어려운 거, 더 힘든 것도 잘했을 텐데 괜히 안전불감증 때문에 내 아이 못 나가게, 활동 못하게 했던 건 아닐까?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많았었어요. 솔직히 청소년들, 여기 친구들은 안 그럴 텐데 부모님들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도서관에, 교육문화관에, 문화재단에 무슨 프로그램 있어. 의논도 안 하고 접수해버리고 보내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일 수도 있는데 이 아이들이 진짜 이런 걸 다 했다라는 과정 그리고 이 모습에서 멘토님하고도 약간 삐그덕댔고 막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삐그덕이 오히려 시간이 지남으로써 오히려 아이들이 멘토님도 그다음에 여기 담당하시는 선생님들도 문화재단에도 감사하다는 걸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짧은 시간 2달이지만 이 짧은 시간에 이 아이들이 엄청 컸구나. 그리고 주말에 송암 가서 다른 친구의 엄마를 만나게 되고 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진지하게 고등학교에 대해서 의논을 하고 엄마들끼리 원래 만난 다음에 아이들이 만나는 경우는 많은데 아이들이 우선 구성되고 그 아이들로 인해서 활동이 끝나면서 엄마들과 교류를 하게 됐어요. 이거는 상상 플러스 덕분이 아닌가 싶어요. 아무리 이렇게 건전적이고 그다음에 발전적인 이런 방향으로는 많이 가기 힘들 텐데 이 활동이 이 4명의 멤버 덕분에 그리고 이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준 문화재단 덕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어머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지금 이제 영원한 친구 팀 발표가 있을 거예요. 네, 우선은 활동한 영상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요번이 제일 잘했어. 지금처럼 똑같이 하면 돼. 알았지? 지금이랑 똑같이 해야 돼. 다르게 하지 말고. I heard they
they checking for me, no one checking on me, so I had to go run up a check. I got the message on me, ain't no flexing on me, my attorney gon' call and collect. Blessings on blessings for me, my successes only made them envious, they got upset. I had to put all their egos in check. I want the money, the power, respect, and I heard you know so-and-so, you not a threat, cause I really know so-and-so, they like my family, so they gon' pretend that they cool till they bust at your motherfucking chest. I'm getting gutter, my flow been like butter, my check in the bank, they see the number. All of my haters feel one of two ways, really upset or they show some respect. I can't even think about it, I've been up, so read about it, no beat around it, straight to it, no ring around it. You coming for me, we'll see about it, we'll never see it when I get my feet up. 100 meters where I run the fee up, and go ka-ching and on a pia. I had to re-up on a reel, so you stay the feeder, and put it back into the bit, cause I don't really need it. I heard they checking for me, no one checking on me, so I had to go run up a check. I got the message on me, ain't no flexing on me, my attorney gon' call and collect. Blessings on blessings for me, my successes only made them envious, they got upset. I had to put all their egos in check. I had to put all their egos in check. You're not entitled to anything else. I get 10 years of this under my belt. Your art isn't art, they don't feel it, and nobody hears it, and this should stay on the shelf. Your ego done got in the way, it gotta die today. It gotta go. You should be happy I lighten the load. The weight of your arrogance, heavy as stone. I make an appearance, they already know. That chip on your shoulder gon' crumble and fold, yeah. It's not a secret that you have been fearing the shit that I'm on, so you back to the brag and the boast. But I'm in a class of my own. I heard they checking for me, no one checking on me, so I had to go run up a check. I got the message on me, ain't no flexing on me, my attorney gon' call and collect. Blessings on blessings for me, my successes only made them envious, they got upset. I had to put all their egos in check. 영원한 친구분들 모셔서 활동 소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계신 멘토 선생님부터 인사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이번에 상상 플러스 영원한 친구 멘토를 맡았던 정미래라고 합니다. 네, 저희 영원한 친구 팀들 소개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저희 친구들이 이제 중학교 3학년 친구들인데 이제 마지막 학기이기도 하고, 근데 반면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활동을 같이 많이 하지 못하는 게 아쉬워서 이번 프로젝트에 이렇게 지원하게 된 친구들이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하지 못하는 활동들을 해보고 싶어서 스케이트보드랑 가죽공예로 이제 지갑을 만드는 활동을 한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친구들이 지갑 만든 거를 갖고 왔는데 한 번씩만 꺼내서 보여주세요. 아까 사진으로 봤던 직접 만든 거예요, 여러분. 수공예 한 땀 한 땀. 네. 그래서 이제 뭐 친구들이 활동 너무 열심히 잘해줘가지고 마무리도 잘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저도 같이 해서 좀 즐거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친구들 이제 활동한 거 이제 소감 한 마디씩 들어볼 건데요. 먼저 질문하면 돼요. 네, 먼저 이제 활동하면서 좋았던 점을 발표 한 번만 해주세요. 저희가 이번 활동을 하면서 좋았던 점은 평소에 학교와 학원이 무한 반복이었는데 평소에 하기 힘든 활동들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친구들과 함께 작업도 하고 활동도 하며 다양한 활동들로 친구들과 좋은 추억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반면에 이제 또 친구들이 부족하거나 아쉬웠던 점도 있었다고 해서요.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 처음 해보는 활동을 하다 보니까 실수가 많이 있었고 배워야 하는 활동들 양에 비해 활동 기간이 조금 짧았던 게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도 있고 시험 기간과 겹쳐서 활동을 하다가 텀이 길어서 다음 활동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던 점이 좀 부족했고 아쉽다고 느껴집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활동 마무리하면서 소감 한마디만 정리해 주세요. 이렇게 다양한 활동들이 있었다는 것을 몰랐고 춘천에는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이 많았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좋은 기회를 친구들과 함께 보내며 친구들과 돈독해질 수 있는 활동이었고 많은 경험과 기억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좋은 추억을 쌓고 작품도 만들어 사용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았습니다. 여러모로 많은 것을 배워가고 유익하고 즐거웠습니다.
네,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고입 스트레스가 있는 친구들이었는데 또 주말 아침 시간을 이용해서 이제 스케이트보드 강습도 받고 되게 재밌고 열심히 했던 친구들이어서 네, 그 보드 선생님께서도 되게 더 많이 가르쳐 주시려고 막 그러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린나래 팀, 네, 우선 활동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이는 건가 이게? 보이는 거면 좋겠네요. 아이고. 만약 보이는 건데 어떻게 이거랑 어떻게 될까? 안 돼! 아 편집해 주실 거야. 난 믿어!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아? 수아야 비올라 좀 볼래? 수아야 비올라 좀 볼래? 여기 볼래? 처음 다시 할까? 시작. 시작. 야, 잠깐만. 나 아르페지오 하면. 기다리다 봄이 오고 있는데 이리 나를 떠나오 긴긴 사랑한 것도 잊혀가네요. 조용하게 알 수 없는 건 그런 내 맘이 비가 오면 되는 것 같아. 된다고? 되고 있어. 이게 제대로 화면이 보이는 게 들어봐. 일단 들어봐. 오늘 어떻게 아니, 앞에 좀 할 줄 알아. 감독을 아니 앞에. 야, 그런 거 이리 와. 비올라, 이리 와요. 비올라 이리 와. 나 할 것도 없는데 뭐 나 오늘 카메라 감독이나 해. 시작. 영상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 팀이 이 곡만 한 게 아니고요. 4곡 했어요. 근데 지금 영상이 요 영상만 지금 나가서 그런데 4곡 되게 좋은 곡도 많이 했어요. 온라인 버스킹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린나래 팀 모셔서 활동 소감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그린나래 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그린나래 팀의 멘토를 맡은 김연도라고 합니다. 그린나래 팀은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모여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겪는 좌절감과 우울감을 극복하고 그것을 음악으로 힐링하면서 서로 돈독해지고자 하는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사실 저는 미술을 전공해서 그렇게 큰 도움을 주지 못한 게 좀 아쉬웠는데 이 학생들이 스스로 모여서
합주도 연습하고 또 마무리를 이렇게 아름답게 지을 수 있었고요. 특히나 이렇게 음악을 전공하신 우리 박지은 담당자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잘 마무리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인터뷰를 좀 진행을 하겠는데요. 한 명씩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느낀 점과 배운 점 그리고 아쉬운 점이 있을까요? 제가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느낀 점은 저는 항상 오케스트라 곡만 연주해 봤었는데 이걸 하면서 바이올린을 하면서 저는 오케스트라 곡보다 가요를 더 잘한다는 그런 그런 거를 느꼈고, 배운 점은 그 악보를 사면서 그 카드에 있는 돈을 뽑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또 멘토 선생님 과제를 함께 하면서 여백의 미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그 악보 사는 게 제일 어려웠습니다. 그 현금을 사용할 수 없었던 거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가장 어려웠습니다. 다음은 장효민 학생 발표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린나래 팀에서 기타를 맡은 장효민입니다. 일단 좋았던 점을 꽂자면 썰을 하나 풀어도 될까요? 처음 시작할 때 워크숍 끝나고 나서 같이 막 얘기를 하는 게 딴소리를 하고 또 계속 하면서도 시간이 촉박하셔가지고 이쪽이 다 같이 연습을 잘 못했었는데 그래도 다들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연습할 게 없어가지고 학교에서 쌍욕을 들어가면서 연습을 했던 기억이 있고요. 아무튼 그래서 기타 실력 자체도 늘게 되었고 친구들이랑 더 돈독해져서 되게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어려웠던 점은 일단 탑으로 얘기하자면 연습 시간이 촉박했고 연습량을 채우려고 학교에서도 하고 학원에서도 하고 엄청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됐네? 아무튼 그렇게 하고 나서 라이브 버스킹을 했는데 보신 분들이 없을 것 같아요. 보신 분 있으실까요? 네, 역시나 네, 계시네요. 아무튼 그랬는데 거기서 연습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다들 폭망을 했어요. 그래서 어려웠던 점을 꼽자면 연습 시간이 있겠고 방금 얘기했듯이 악보 사실 원래 통장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뽑았으면 안 된다는 걸 저희들이 몰랐어요. 그래서 현금으로 뽑았었거든요. 방금 7,500 얼마였냐? 750원을 네, 걷어갔어요. 총 3,000원이 빵꾸 났어요. 네. 그렇게 해서 일단 악보를 사는 법도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다 같이 어려운 점도 많았고 비록 결과 자체는 폭망해버렸지만 여기 와서 이렇게 잘하게 됐다는 것도 정말 다행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지금 참석하지 못한 1학년 4반 반장 김민지 씨에게 영광을 좀 네. 알겠죠? 감사합니다. 네, 수아 발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린나래 팀에서 비올라를 맡게 된 지수아라고 합니다. 일단 느꼈던 점을 말해보자면 역시나 이제 코로나로 좀 문화생활이 어려워졌잖아요. 막 음악 듣는 것도 이제 좀 더 어려워지고. 그래서 근데 또 이게 친구들이랑 같이 이렇게 버스킹을 하다 보니까 저도 되게 뭔가 친구들에게 배움을 많이 받은 것 같고 또 친구들이 하니까 재밌더라고요. 계속 하는 게. 그래서 뭔가 좀 더 뭔가 버스킹을 더 곡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또 이렇게 하니까 뭔가 좀 제가 성장한 기분도 들더라고요. 제가 원래 사람 앞에 서는 걸 되게 무서워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많이 배운 것 같아서 좋았어요. 그리고 아쉬웠던 점은 역시나 연습 시간 촉박한 거 그리고 연습할 때 뭔가 티키타카를 많이 해서 안드로메다로 갈 때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방향을 잘 못 잡은 게 조금 아쉬웠고 또 뭐 그냥
간식을 많이 못 먹어서 네. 옆에 주고 협박이 날라오는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이랬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이 팀이 오프라인으로 강원대학교 그 후문 백령마루에서 버스킹을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코로나 시국이 좀 이렇게 많이 안 좋아지고 또 기상학적으로도 많이 추운 날씨여서 온라인으로 버스킹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사실 온라인 버스킹을 할 때 좀 많이 삐그덕 거렸었는데 오늘 보니까 되게 잘했더라고요. 네, 그런 점이 되게 뿌듯하네요. 네, 다음으로 우리 이 프로젝트 이후의 계획이나 혹시 장래희망이 있다면 발표해 주시겠어요? 이 프로젝트가 끝난 뒤 앞으로의 계획과 장래희망은 저는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여전히 계획은 저의 미래의 계획은 항상 똑같고 장래희망도 항상 같습니다. 장래희망이 어떤 계획인데 계속 이어지는 거죠? 네? 어떤 계획인데 계속 이어지죠? 제 원래 계획이요? 예. 네, 제 원래 계획은 원하는 고등학교 가고 원하는 대학교 가고 원하는 전공과 가가지고 장래희망 그냥 프로파일러가 돼가지고 열심히 잘 먹고 잘 사는 거였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장영민 학생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번에 하면서 솔직히 어릴 때부터도 무대 체질인 거는 좀 느꼈어요. 관종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하고 그걸 준비하고 하면서 되게 무대나 공연 같은 걸 하는 거에 대해서 즐거움을 알게 된 것 같고 그렇게 돼서 솔직히 얘기하자면 네 엄마가 좀 마음이 터질 거예요. 엄마 미안해. 공연하면서 사는 게 장래희망으로 조금 네 바뀌고 있는데 엄마 안 할게 괜찮아. 안 할게. 아무튼 네 그런 약간의 취미 생활이라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은 약간의 로망이 생겼어요. 네, 다음 지수 학생 발표해 주세요. 네, 저는 앞으로의 계획은 일단 그냥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거밖에 없을 것 같고요. 사실 제 꿈이 이런 예술이랑 되게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거거든요. 뭔데요? 외교관이요. 대단하군요. 그래서 좀 예술이랑 많이 뒤떨어져 있지만 재밌게 했었으니까 그래도 친구들이랑 다시 할 수 있다면 해보고 싶고 또 이제 또 다시 이걸 끝나니까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공부가 좀 뭐 어떻다고? 네, 다음에 바이올린 치는 프로파일러나 비올라 하는 외교관이 TV에 나오거나 그러면 얘는 줄 알면 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이 친구들의 꿈을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영상이 아닌 PPT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건 지루하니까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저희는 뭐 첫 번째 저희가 일단 학교에서 만난 사이인데요. 그래서 심화반이라는 과학 중점 동아리에서 이런 얘기가 처음 나왔습니다. 뭐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렇게 아이디어가 나온 게 자동차였는데요.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 알아보다가 이번 상상 플러스라는 프로젝트가 있길래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상상 플러스를 지원한 다음에 저희가 첫날 모두가 모인 적 있잖아요. 그 날이 바로 중간고사 전날이었습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약간 잘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저희 첫 미팅한 날 함께 계시던 분들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전동 킥보드로 만들겠다는 거 기억하시는 분 계실까요? 네, 맞죠. 그때 관심이 좀 많으셨는데 이게 좀 예산이랑 현실성이 부족해서 이게 좀 예초기 엔진이라는 걸 사용했거든요. 거기가 부르르 되면서 이 카트처럼 작동하는 거 있죠. 그렇게 만든 거니까 그 점 참고해서 들어주세요. 네, 첫날은 저희가 일단은 그 예산안을 정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책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책 중에 저 자동차 구조 교과서라는 읽었는데요. 그 안에는 뭐 조영 장치를 만드는 법 등등을 배우고 또 유튜브도 찾아보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모색했는데요. 그 중에서 뭐 킥보드, 뭐 사륜 자동차, 우리가 흔히 하는 자동차가 4개밖에 없잖아요. 그걸 처음에 구상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손으로 그려보기도 했는데요. 일단은 4개의 발로 하려니 그 조용 장치의 구조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그 나온 방법이 저 맨 앞에 보시면 저 자전거가 보이실 텐데요. 자전거를 자르는 겁니다. 자전거를 잘라서 자동차에 붙이는 걸로 조용 장치를 대체해서 3륜 자동차로 만드는 법을 구안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강원대학교 기계공학과 동아리실의 도움을 받아서 저 맨 오른쪽 끝에 보이는 3D 프린팅으로 만들어 보고 그런 식으로 구조를 디자인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이렇게 자동차가 있으면은 바퀴가 4개잖아요. 앞바퀴에 2개가 있고 이렇게 잡고 조향 장치를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 점을 참고해서 뒷부분은 2개로 만들고 자전거 앞부분을 잘라서 앞부분에 붙였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아까 예산을 보여드린 것처럼 예초기 엔진, 구조, 틀, 프레임 이런 것들을 구입하러 직접 철물점에 가기도 했습니다. 근데 직접 철물점에 가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가다 보니 뭘 사야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사다 보니 막 사다가 이거 안 되겠다. 다시 구하고 또 그 멘토님께 여쭤보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한 4-5번 이상은 철물점을 갔다 왔는데요. 그러면서 제품을 구매했습니다. 그 다음에 1차 제작은 저렇게 보이시다시피 앞에 있는 자전거를 자른 다음에 그 자전거를 저희가 만든 프레임에다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는 저렇게 2개만 해서 일단 첫 번째 제작하고는 저 의자가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굉장히 의자를 낮게 했었습니다. 2차 제작은 저 모터를 드디어 달기 시작했고요. 모터 다음에 축과 기어를 연결시켰는데 이 축과 기어를 연결시키는 사이에서도 난관이 있었습니다. 축과 기어가 맞지 않아서 이게 쏙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 과정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오히려 더 우리에게 재미를 주고 또 즐거움을 줬었습니다. 사실 아까 난관이라 얘기했던 게 이게 제작이 1차, 2차로 나뉘게 된 이유가 엔진 때문이거든요. 저희가 사실 지식이 제대로 없다 보니까 물품을 일단 샀는데 저렇게 바퀴를 뒤에 붙였잖아요. 저기에 엔진을 연결해서 같이 구동이 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엔진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그걸 어떻게 연결하는 방법을 몰라서 1차로 저렇게 제작을 했고 아까 말해준 그 강사님께서 직접 찾아주셔서 그 부품을 구매한 다음에 저렇게 연결한 모습입니다. 그다음에 이제는 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의자가 굉장히 낮았지 않습니까? 그 의자를 저희가 3차 제작 때는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기 보이시다시피 의자의 높이도 올리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완성을 했습니다. 제가 1차 제작 때 엔진이 없는 상태인데 이거는 마지막에 완성된 거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 운전 왜 그렇게 오른쪽으로 꺾어 뗄 수 없어 이렇게 저희가 직접 부품도 자르고 용접은 강원대학교 선생님들께 도와주셨지만 저희가 주체적으로 만들기를 했습니다. 되게 아쉬운 게 이 자동차를 직접 가져와서 여러분이 탈 수 있게 하고 싶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발표를 대체하는 게 좀 아쉽습니다. 이런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말해도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소크라테스가 말한 말처럼 우리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진짜 하면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걸 계속 느끼면서 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배우면서 여러 가지 조언들을 듣다 보니 오히려 더 극복할 수 있고 그 과정이 더 저희의 나중에 기반이 됐던 그런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버러기팀 멘토를 맡은 임동국이라고 합니다. 가운데로 와서. 그러면 발표 끝났고 마지막으로 인터뷰로 질문 1-2개씩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혹시 그 이 활동을 하기 전과 비교했을 때 가장 많이 성장한 부분은 뭐였는지 대표로 한 친구만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일단 여러 가지를 배웠습니다. 저희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책들을 찾아보고 뭐 유튜브를 찾아보고 그다음에 이 자동차를 만드는 것이 어찌 보면 물리의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리의 하중 계산하는 법 이런 것도 한번 연구해보고 직접 학교에 있는 물리쌤한테도 여쭤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되게 주체적으로 되게 누구에 의해서 수동적이지 않은 능동적으로 활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점에서 저희의 뭐 성격도 바뀌고 뭐 경험도 풍부해진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추가하자면은 저희가 이제 사실 무지성으로 시작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조금 도전적인 마음을 더 가지게 됐다. 어쨌든 성공은 했으니까 도움을 많이 받았지만 그 저희가 스스로 해냈다는 것에 성취감을 느꼈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인데 2학년 때 직접 어떤 것을 제작하는 이런 자동차와 관련된 걸 제작하는 창체 동아리 같은 걸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많이 발전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하자면 처음에 저희가 이게 현실 가능성이 없다고 하면서 약간 의견 충돌이 있었지만 하지만 이걸 만들면서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불가능한 게 이제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이런 말 불가능은 없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말이 마음에 조금 더 와닿을 수 있게 이렇게 성장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이제 고등학교 1학년으로 여기서 최연장자인데 이제 같이 상상 플러스 활동을 한 친구들에게 간단하게 한마디만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말한 것처럼 이제 불가능은 없습니다. 하고 싶으면 일단 해보고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일단은 해보고 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건 안 될 거다 하면서 포기하지 말고 일단 끝까지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BTY 팀의 발표를 맡은 김호연입니다. 저는 남춘천중학교 2학년 다니고 있는 주범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춘천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김영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춘천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이재현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상상 플러스에 지원한 이유는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친구들과 자주 놀지도 못했고 또 자전거 타는 것도 좋아해서 지원해서 자전거 타고 놀고 싶어서 지원했습니다. 저 때가 저희 첫 번째 자전거 루트를 정할 때 회의 모습인데 재훈이는 학원 사정 때문에 참여를 못했습니다. 회의하는 사진이에요. 저희 첫 번째 라이딩 때 사진인데 저 때가 레일바이크 타러 가서 레일바이크 타고 자전거 타고 했던 사진입니다. 여기가 레일파크라고 레일바이크 타는 곳인데 이것저것 재밌는 게 많아서 한번 가보는 걸 추천드리고 또 저기는 옥강산이라고 근처에도 빵집이 있고 또 배드민턴 치는 석사교 아래 배드민턴 치는 곳도 자전거를 타고 갔다 왔어요. 저희가 지도 같은데 왔다 갔다 온 지도예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BTY 팀의 멘토를 맡고 있는 김성주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선은 제가 이 PPT를 만들어 주면서 좀 발표를 한 5분은 넘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친구들이 이제 생각보다 긴장을 해서 그런지 좀 빠르게 끝냈어요. 그래서 소감을 좀 한마디씩 좀 길게 얘기를 나누고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범위부터 한번 준비해온 소감이라던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편하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활동에 참여하게 된 이유는 아까 호연이가 말한 것처럼 저희가 다 같은 그거라서 딱히 없고 활동을 하면서 즐거운 점이었던 것은 친구들이랑 그 항상 하던 재미난 것들이어서 네, 재밌었던 것 같고요. 아쉬운 점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너무 좋아갖고 이 활동을 하고 가장 성장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건 체력이었던 것 같아요. 옥광산도 한 2시간 반 정도 라이딩을 하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바로 다음 이어서 계속 소감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저희가 되게 원래 자전거는 거의 등하교 할 때만 타고 게임을 되게 좋아해서 게임만 하다가 이제 너무 주말에 게임만 해서 주말이 되게 뭔가 볼품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뭔가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서 이제 자전거 여행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서 지원을 하게 된 것 같고 이제 즐거웠던 점은 이제 친구들과 라이딩 하면서 이제 오랜만에 신선한 공기도 느끼고 장거리 라이딩도 하면서 체력도 기르고 그러니까 이제 뭔가 주말이 되게 뿌듯하고 바빠진 것 같아서 그리고 아쉬운 점은 은근 계획이 되게 이게 좀 뭔가 빽빽해가지고 변수가 한 개 있으면 이제 그 뒤로 이제 장소 가는 게 되게 빽빽해져가지고 많이 못 간 것 같아요. 그래서 계획했던 것보다 그리고 즐거웠던 점은 이제 성장했던 점은 이제 전보다 일단 체력이 훨씬 더 많이 좋아졌고 이제 자전거를 타니까 자전거가 종종 바퀴가 펑크날 때도 있고 자전거를 고쳐야 될 때도 많으니까 자전거에 대한 지식이 많아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바로 이어서 소감 말씀해 주세요. 일단 친구들과 자전거를 타고 노는 게 굉장히 즐거웠고요. 또 저희 돈을 안 쓸 수 있어서 약간 지원금으로 점심을 사 먹을 수 있으니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자전거를 자주 타다 보니까 자전거 실력이 늘어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아쉬운 점은 딱히 없습니다. 저는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있어서 뭐 심심하고 그랬는데 친구들과 자전거를 타서 재미가 있었고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아쉬웠던 점은 식비 제한이 있어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많이 못 먹은 게 좀 아쉬웠습니다. 네, 그 소감까지 굉장히 좀 깔끔하게 얘기를 해줬는데 이제 대부분 자전거에 탔던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친구들이. 그러면은 이렇게만 끝내고 좀 나가면 아쉬우니까 좀 추천하고 싶은 자전거 여행지 같은 거 한 번씩만 말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멀긴 하고 힘들긴 하지만 옥광산이 재밌어서 옥광산 추천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는 이제 좀 딱 그러니까 처음 타면 가보기 좋은 거고 한 중수들은 대충 한 가평까지만 가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자전거 자주 안 타보셨으면 레일바이크 쪽 갔다 오면서 레일바이크도 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애니메이션 박물관 가는 쪽 자전거 길이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BTY 팀 이렇게 최종 결과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비팀 활동 영상 먼저 보실게요,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상상플러스 한비팀이고요. 저는 한비팀의 멘토를 맡은 김연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사실 이 한비팀의 사업 신청서를 처음 보고 되게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은 지금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이 사업의 의도가 뭐냐면요. 자기 또래 사춘기를 겪는 학생들의 사춘기 사연을 모집해서 그 사연을 서로 공유하고 그 사연을 토대로 웹툰을 제작해서 위로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한다는 내용인데요. 정말 기특하고 되게 성숙한 내용의 사업 의도라서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들도 박수 한 번만 쳐주시고. 다음은 이 한비팀의 PPT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소개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금융얘기 프로젝트를 진행한 팀 한빛입니다. 우선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명인데 조금 허전해 보이죠? 그 뒤에 발표를 보시면은 저희 팀원인 민소리가 진짜 멋진 능력을 가지고 있는 친구인데 그 꿈을 키우기 위해서 지금 오늘 참석하지 못하였어요. 그래서 저희 둘이 발표를 시작하도록. 먼저 차례인데요. 활동 개요, 활동 내용, 마무리 순서대로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활동 개요는 사춘기의 감정을 공유하며 위로하고 공감하기 위해서 또래 친구들의 다양한 사연을 받아 인스타툰을 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룡이를 걱정 인형 같은 이미지로 만들어 위로를 전하기 위해 항상 곁에 주는 그립톡 같은 굿즈를 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평소 관심이 있었던 굿즈 제작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 캐릭터가 저희의 곰룡이라는 캐릭터인데요. 곰룡이는 원래 학원에서 민소리가 저에게 그려주던 그 필담을 하면서 그려주던 이름 없는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프로젝트를 하기로 결정한 이후에 이 캐릭터를 조금 더 발전시켜서 오른쪽에 있는 지금의 곰룡이가 되었는데요. 사춘기를 대변해줄 이 프로그램의 주인공인 곰룡이는 보기만 해도 포근한 털을 가지고 있으며 걱정 인형처럼 언제나 우리 곁에 있겠다고 말합니다. 저희는 이런 그림들을 다 민소리가 그려줬는데 이런 사진들이 저희가 만든 굿즈에 들어가 있어요. 활동 내용은 구글 폼을 SNS에 홍보하여 사연을 받고 분량을 나누어 콘티를 짰고 웹툰을 러프 선화 채색 단계를 거쳐서 웹툰을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담고 싶은 메시지와 컨셉을 바탕으로 굿즈를 제작하고 굿즈인 곰룡 박스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성을 바탕으로 설명서 등 작업과 포장을 하였습니다. 이제부터 활동에 해당되는 사진들을 보여드리면서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포스터를 만들어서 사연을 모집했고요. 이렇게 저희 구글 폼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멋진 사연들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포근한 그림체로 사연을 바탕으로 웹툰을 그렸습니다. 웹툰 내용이 궁금하시면 여기 인스타 아이디거든요. 저희 인스타로 놀러 오시면 그거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렇게 처음부터 저희가 만들고 싶었던 굿즈들을 이렇게 그려나가면서 어떤 굿즈를 어떻게 만들지 구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그 레진으로 작업을 한 후에 아크릴 물감으로 그 위에 그림을 그려서 분명히 굿즈를 완성을 했어요. 레진으로 작업하다 보니 완성품에 대한 주의사항을 포장 구성에 넣게 되었는데요. 안내문도 하나하나 정성을 담아 쓰고 따뜻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똑같이 간식에도 그림을 그렸어요. 사실 저희 팀에는 중간에 자가격리 기간이 있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제가 연극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학교 내 확진으로 인해서 미뤄지면서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적었어요. 그래서 저번 주 주말부터 이번 주 내내 거의 매일 만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이외에도 그 전에 여러 우여곡절이 있어서 제 컨디션이 점점 망해갔고 괜히 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런데 보내주신 사연이 저희 생각보다 훨씬 더 어둡고 힘든 사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인지 더 멋진 위로를 전하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 힘든 일이 있으시다면 곰룡이에게 털어놓아 보시는 게 어떤가요? 저희는 항상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PT 프로젝트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 나가고요. 그치? 그리고 이 굿즈 제작에 담당했던 재현이가 굿즈를 가져와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굿즈는 그립톡이랑 코스터를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직접 자기가 재료들을 사서 제작을 했습니다. 이거는 사연을 보내준 사람들에게 감사와 위로의 의미로 굿즈를 전달하게 되었고요. 네. 그리고 여기 참여하지 못한 민솔이라는 학생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 미술을 배우기를 시작해서 웹툰을 제작하는 데 담당했던 친구거든요. 자기 재능에 눈을 뜬 것 같아요. 그래서 미술을 배우려고 지금 서울에 가 있어서 못 오게 되었습니다. 인터뷰를 이제 진행을 해볼까요?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느낀 점이나 혹시 아쉬웠던 점이 있나요? 일단 저는 중간 발표할 때 저희 팀이 3명 다 못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급하게 영상을 만들어서 보냈는데 그 영상을 많이 칭찬해 주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되게 자신감을 얻었던 것 같고 제가 하고 싶었던 것을 친구들이랑 같이 하면서 위로를 전하려고 했던 프로젝트인데 오히려 제가 즐거움을 얻어간 것 같아요. 아쉬웠던 점은 저희가 중간에 참여하지 못한 게 약간 많은 공지사항을 못 들은 것 같아서 그런 점은 힘들었지만 좋은 추억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네, 지희 학생도 발표하시겠어요? 저는 느낀 점이랑 배운 점은 친구들과 모여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니 혼자 하는 것보다 힘들지 않아서 좋았고 컴퓨터 그림 프로그램에 대해 알고 개인 굿즈 발주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 이후에 계획이나 장래희망 같은 거 발표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관심이 있었던 굿즈 제작 외에도 여러 그림을 통해서 계속해서 위로를 전하고 싶습니다. 네, 저희 프로젝트가 그 인스타를 통해서 계속 이어질 예정이거든요. 친구들이 협조를 해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위로를 전하고 싶어요. 제가 저번에 듣기로는 그 어떤 청소년 사회학과 뭐 이런 걸 좀 생각하고 있다고. 그 약간 청소년 수련관 같은 데서 이제 봉사활동이나 이런 거 도와주는 그런 직업을 그런 거를 계획하고 생각하고 있답니다. 있습니다. 네, 되게 자기 또래 학생들에게 관심이 많은 친구예요. 여러분들 꿈을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지희 한번 발표해 볼까요? 저는 이번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계속 다른 사람들한테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림을 계속 그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PT팀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벌새팀입니다. 네, 저는 벌새팀 조장 홍시아고요. 저는 조지은이고요. 저는 이준서입니다. 저는 김성호입니다. 네, 저는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청소년 기획단에 들어가서 많은 청소년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제 시간적이나 경제적 여건이 되지 않아서 꿈을 펼치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번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저희가 하고 싶었던 것을 마음껏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저희가 이번에 여행을 다녀왔거든요. 남이섬, 이상원미술관, 과천과학관에 갔다 왔어요. 그러면서 저희끼리 브이로그도 만들고 편집까지 다 했지만 이번에 저희가 만든 영상은 쓰지 못한다고 하셔서 여기서 만들어주신 영상이 있거든요. 그 영상 먼저 보고 저희 소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틀어주세요. 이렇게 찍어봐.
너가 나랑 같이 타 그러면. 나 알려줄게. 눈 부셔. 태양 확대했거든. 눈이 나빠지는 게. 멀리 봐. 내가 눈이 좋은 이유는 멀리 봐서. 아니 왜 자꾸 뒤에 봐봐. 축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벌새팀 멘토를 맡은 임동국이라고 합니다. 네, 처음에 애들끼리만 좀 3일 동안 여행을 간다고 해서 되게 걱정이 많았는데 재밌게 놀다 온 것 같고 결과물도 잘 나온 것 같아서 되게 기특합니다.
그래서 끝으로 이제 인터뷰를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일단 여행을 이렇게 가본 게 거의 처음일 텐데 가기 전이랑 가장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많이 달라진 것 같은지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저희끼리 간다고 했을 때 부모님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다들 반대를 하셨어요. 그래서 되게 가는 조건들이 되게 까다로웠고 사실 저희도 갈 수 있다 이랬는데 좀 한편으로도 걱정이 되기는 했어요. 정말 우리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렇게 여행을 갔다 오니까 우리도 할 수 있구나라는 걸 깨닫고 독립심이나 자신감이 좀 더 붙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냥 여행을 다녀온 게 아니라 이제 최종적으로 영상을 편집할 목적으로 좀 촬영을 하면서 같이 한 거잖아요. 그렇게 좀 영상을 염두에 두고 여행을 갔을 때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 무엇인지 그걸 궁금합니다. 진짜 놀기만 하는 게 아니라 촬영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놀러 다니면서 계속 들었고 또 실제로 촬영을 하면은 관광지니까 다른 분들은 다 막 와하고 즐기고 있는데 저희는 카메라 꺼내서 민망하게 찍고 있고 이런 게 살짝 좀 걱정이 됐고 이거 관련해서 제가 편집할 때 어려운 것도 지금 하는 거예요. 말하고 싶은 거. 그러니까 또 영상을 다 찍고 와서 제가 편집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제가 편집을 하는 게 컷 편집이라고 해서 영상이 한 40분 되는 게 있으면은 원하는 부분을 이렇게 탁탁탁 잘라서 이어붙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있는데 제가 그걸 거의 한 일주일 동안 하루는 이렇게 다 자르고 다음 날에 보니까 별로라서 다 지우고 그 다음 날에 또 다시 다 자르고 다음 날에 다시 지우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좀 힘들었던 기억이 나고 이렇게 열심히 만들어서 제가 어제 이 팀장하고 저희 팀원들한테 검사를 받았거든요. 근데 저희 팀장이 너 이거 지워 하면서 제 영상들을 하나씩 지울 때마다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말을 하자면 저는 여기 계신 분들께 보여주려는 영상을 만들고 싶어서 우리가 최대한 즐기는 모습만 보여주자였고 근데 성호는 우리가 여행 갔다 와서 스토리를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저희는 그 의견이 안 맞아서 제가 저렇게 막 잘라라 이렇게 막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악덕 팀장.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간단하게 소감 한마디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이렇게 친구들과 만나서 여행 가는 게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하게 갔다 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가기 전 친구들과 즐거운 추억을 쌓은 것 같아서 선생님과 멘토 그리고 발제팀께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프로젝트 계획부터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더 제가 했던 모든 활동들 중에서도 가장 뜻깊은 활동이었던 것 같고 재미있게 저희들끼리 즐거운 여행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발버팀 팀의 멘토를 맡고 있는 김성주라고 합니다. 우선 저희 팀은 조장인 선우가 팀에 대한 소개를 간단하게 해드린 후에 여행을 다녀왔는데 그 여행 영상이 편집되어 있거든요. 그걸 본 후에 다시 이제 소감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우 소개해 주세요. 네, 저희 팀은 각각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으로 이루어진 발버팀인데요. 저희는 3, 4살 때부터 부모님과 함께 도서관에 다니다가 친해진 사이예요. 그래서 저희가 어릴 때는 같이 많이 놀고 여행도 많이 다녔지만 이제 저희가 중학생이 되면서 학원이 많아지면서 점점 만나는 횟수가 줄어들었는데 상상 플러스를 우연히 보고 상상 플러스를 통해 다시 예전처럼 여행을 함께 가지만 이번엔 전과 달리 부모님 없이
우리끼리만의 여행을 가보자 해서 만들어진 팀입니다. 그럼 일단 저희 여행 영상 한번 보고 오실게요. 쳐다. 기차. 가자. 들어가는 거 너무 신기한데 벌써. 출발한다. 바랍니다. 자, 위에 올라가서 바이크에 탑승하시게 되시면 안전거리 10m입니다. 출발한다. 야, 물 장소나. 네, 여러분 영상 잘 시청하셨나요? 짧은 영상이긴 한데 친구들이 직접 찍은 영상을 잘 편집해서 만들어 주셨고요. 재단 측에서 이제 이 두 번의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원주와 춘천으로 각각 한 번씩 여행을 갔다 왔고 이 두 번의 활동에 대한 소감을 좀 한 번씩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팀원 개인에 대한 소개는 안 한 것 같아서 저기 선우부터 한 번씩 좀 자기 소개를 간단하게 해주고 이제 느꼈던 소감이라던가 뭐 즐거웠던 점 자유롭게 좀 말해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발버팀의 대표이자 총무를 맡고 있는 이선우라고 합니다. 네, 이번 여행에서 제 생각에 제일 힘들었던 점은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어른들 없이 우리끼리만 여행을 가자라는 주제 때문에 되게 힘들었는데요. 평소에는 어른들이 해주던 숙소 예약이나 요리, 여행 계획을 짜는 것 같은 활동을 저희가 직접 하려니까 모르는 것도 되게 많았고 저희가 직접 자가용차를 운전할 수 없기 때문에 여행 동선을 짜는데도 되게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또한 숙소를 잡을 때 미성년자끼리만 숙박을 하는 데가 거의 없어가지고 숙소를 잡는 것도 좀 힘들었습니다. 이러한 점 외에는 저희가 사전에 준비를 잘하고 되게 여행 갔을 때 변수가 별로 없어가지고 좀 순탄하게 잘 흘러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대룡중학교 1학년 이동혁이라고 하고요. 이번 여행에서 제일 재밌었던 거는 저기 영상에서는 안 나왔는데 그 돼지문화원에 고양이만 따로 모아놓은 그 장소가 있어요. 거기서 그 낚싯대처럼 생긴 그 고양이 장난감 있는데 그걸로 고양이 약 올리는 게 제일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춘천중학교 1학년인 서민범이라고 하고요. 이번 여행하면서 재밌었던 점과 힘든 점이 있었는데 먼저 재밌었던 점은 이제 그냥 요리 만드는 거 재밌었는데 거기서 또 힘든 점이 있긴 했죠. 그게 제가 원래 저녁 담당이어가지고 제가 저기 영상에서 나와 있는 수육을 좀 같이 만들었어야 됐어요. 그런데 제가 그 정보를 살짝 잘못 알아오는 바람에 조금 망할 뻔했는데 잘 된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대룡중학교 2학년 박준태라고 하고요. 저는 이번 여행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점은 원주 여행을 하고 나서 남은 돈으로 그 춘천에 있는 호텔로
1박을 더 여행을 했었는데 거기서 밤을 새면서 놀았던 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감을 한 번씩 다 들어봤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뭐 원주랑 춘천을 다 갔다 왔잖아요. 가장 기억에 남는 장소나 추천하고 싶은 장소가 있다면 어디가 있을지 뭐 한 분 정도만 좀 대표로 말해주시겠어요? 저는 여기 춘천 공지천에 새로 생긴 더 잭슨 라인즈라는 호텔이 있는데 저희가 원주를 갔다 온 다음에 거기서 하루를 잤거든요. 거기 숙소가 되게 잘 돼 있고 숙소 안에 되게 막 놀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요즘 같은 시국에 한번 호캉스로 그렇게 가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발버팀의 결과 보고의 발표는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총 7팀의 상상 플러스 활동을 들으셨고요. 조금 담당자로서 조금 걱정했던 것은 이게 자발적인 참여이긴 하지만 또 그 자발성 속에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활동을 하다가 중간에 좀 멈추는 일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었어요. 2달이 좀 길어서. 근데 우려했던 일은 일어나지 않아서 그거는 굉장히 저는 놀랬고요. 여러분들이 또 이거를 하면서 이 활동 자체를 즐기고 재밌어 하고 그런 부분을 보는 것이 또 제가 약간 이제 엄마이니까 좋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다른 부분에 분명히 즐거움이 있는데 그것도 여러분들이 좀 잊지 않고 잘 찾아서 10대 그 즐거움, 10대에만 누릴 수 있는 즐거움들이 있고 또 문화예술로 즐길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삶의 즐거움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많이 누려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1년 청소년 문화예술 배움터는 여기서 막을 내리고요. 22년에도 또 재밌고 즐거운 사업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22년에도 또 참여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참여해 주시고 친구들에게 권유해 주시고 싶으신 분들은 권유해 주시고 학부모님들께서도 저희 재단에서 하는 청소년 문화예술 교육 사업에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좀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1년 청소년 문화예술 배움터 상상 플러스 공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